여러분, 딸이 떠난 그 집에 남겨진 사위와 단둘이 살게 된다면? 정적이 감정을 깨우고 마음이 흔들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외로움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절대 허락돼선 안 되는 감정의 시작일까요? 내 딸은 떠났다. 그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애는 어느 날 갑자기 말했다. 엄마, 나 더는 못 참겠어. 민석이랑. 이젠 끝났어. 내가 알지 못했던 갈등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 균열은 조용히 커지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결국 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를 남겨두고. 민석. 내 사위.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그 남자. 나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다. 딸이 다른 사람 생겼다더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무너져 있었고 말은 짧았다. 네, 맞아요. 오래전부터. 저 혼자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무너지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너무 담담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눈빛이 자꾸 내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뒤 그는 잠시 친정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했다. 딸이 떠난 뒤 혼자 있는 집에서 버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면 괜찮겠지. 나는 감정 따위 휘둘릴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국물이 식어가고 말은 거의 없었다. 그는 밥을 먹다가 문득 말했다. 어머니, 여긴 따뜻하네요. 혼자 있던 집은 너무 조용해서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숟갈 떴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의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은지는 차갑게 떠났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계시네요.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해요. 그 순간 숟가락을 멈추고 눈을 들었다.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건 감사함만이 담긴 눈빛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건 착각이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끼리 그냥 위로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을 껐다. 하지만 그날 나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의 커피를 무심코 따라주었다. 오늘 회사 일 늦게 시작하지? 네, 오후에 미팅만 있어서요. 그럼 점심은 집에서 먹고 가.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스스로 놀랐다. 이런 말,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밥은? 솔직히 닭에서보다 훨씬 좋아요. 평범한 칭찬.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 그날 오후, 그는 문득 내게 물었다. 어머니, 예전에 좋아했던 거 뭐였어요? 은서 얘기 말고요. 그냥 어머니 개인으로서요. 순간 멈췄다. 나 자신으로서? 그런 생각 얼마나 오래 접어두고 살았던가. 책이었어. 문학. 젊었을 땐 시 쓰는 것도 좋아했지.
그는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어머니 시, 나중에 들려주세요. 듣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두드렸다. 내가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궁금한 존재가 된 적. 언제였던가. 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우리는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내 팔에 닿았을 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도 움직이지 않았다. 작은 정적, 짧은 숨결, 그리고 위험한 온기가 서로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아침이면 그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어머니거, 진하게 내려드렸어요. 그게 좋다 하셔서. 점심이면 내가 묻기도 전에 오늘 저녁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밤이면 그는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거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린 부부가 아니었고 연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족이라고 하기엔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가 그 사이에 흘렀다. 그날 저녁 그는 늦게 퇴근했다. 식탁엔 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 냄새. 너무 그리웠어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고작 일주일인데 뭘.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나도 그가 없던 며칠이 이상하게 허전했다. 그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다. 은서와 함께 살 땐 이런 식탁이 별로 없었어요. 말도 없고 늘 각자 먹거나 바쁘거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떠날 줄 알았니?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저는 끝까지 지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바보였죠.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말없이 물만 마셨다.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아려왔다. 며칠 후 동네 시장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다. 어머님 요즘 딸은 잘 지내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응.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짧게 대답했다. 에이, 그럼 사위분은요? 그 사람 참 점잖았는데.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 사람도 여기 잠깐 머물고 있어.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아주머니는 순간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엔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우린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그리고 자연스러워진 관계는 곧 들키기 쉽다는 걸. 그날 밤 민석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어머니, 나 다른데 방 구해볼까요? 갑자기 왜?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은서가 혹시라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더는 이 집에 머무는 게 민폐인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그가 떠난다는 상상이 너무 차가웠다. 아니, 조금 더 있어. 사람들이야 원래 뭐든 말 만들어. 내가 지금 어디 갈 상황도 아니고. 내 말에 그가 살짝 웃었다. 진짜.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편하세요. 은서랑은 대화할 때도 숨이 막혔는데 어머니 앞에선 그냥 저답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말이 따뜻하면서도 위험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밤 11시쯤 거실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있던 우리는 처음으로 길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 드라마가 끝나고 TV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니, 그냥.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대로 불러. 어머니로. 근데 그 단어로는 요즘 어머니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 이상이라서.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착각이야, 민서가. 아뇨. 착각이면 좋겠어요. 그럼 쉽게 잊을 수 있을 테니까.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세게 뛰는 걸 느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이 아이는 나를 위로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날 바라보고 있었던 거란 걸. 그날 밤 내 방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 짧게 쓰여 있었다. 나 혼자 감당할게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준 거라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나는 종이를 들고 오래도록 가슴에 안았다. 그 종이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무거웠다. 하루하루가 조용하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그 속에선 모든 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익숙함이 되었다. 식사, 대화, 웃음, 늦은 밤 TV 앞에 정적.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하지만 익숙함은 곧 들킬 수 있는 위험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 후 직접 장을 봐왔다. 오늘은 제가 저녁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는 무심한 듯 웃으며 칼을 잡았지만 그 모습이 남편 같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인 2개의 수저. 그가 따라준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 그녀는 두려웠다. 이 시간이 이렇게 좋다고 느껴지는 자신이. 식사가 끝난 뒤 그는 말했다. 저 사실 요즘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 중이에요. 갑자기 왜?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는 남이 정해준 길만 걸어왔거든요. 근데 어머니와 지내다 보니까 내 삶이 뭔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녀는 무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런 영향을 줬단 거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그냥 엄마가 아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사람보다 따뜻하고 솔직하고 깊어요. 그녀는 더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은 너무 따뜻했고 너무 위험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뒤적이다가 불 꺼진 부엌 앞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 역시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정적이 너무 길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말했다. 어머니. 아니. 이젠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녀는 멈췄다. 숨도, 마음도. 전 지금 너무 비겁하고 잘못된 걸 알지만 그래도 그날 이후로 계속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착각이야. 우린 둘 다 상처받은 상태고 그 안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녀도 알았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전 지금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숨을 삼켰다.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모든 걸 무너뜨릴 만큼 강했다. 다음 날
그녀는 잠들지 못한 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늙은 얼굴. 주름진 손. 하지만 지금 가슴은 아직 살아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설레고 떨릴 수 있는 상태로. 그 순간 은서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집에 잠깐 들러도 돼? 모든 게 멈췄다.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쥔 채 꼼짝하지 못했다. 은서가 돌아온다. 딸이 이 집에 돌아오면 모든 건 드러난다. 그리고 망가진다. 그녀는 그날 밤 민석에게 말했다. 은서가 이번 주말에 온대.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내가 나가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겠지. 짧고 냉정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을 하면서 마음은 괜찮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면 울 것 같았으니까. 그 주 금요일.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봤다. 마지막 인사처럼. 그리고 말했다. 지금은 우리가 뭘 선택하든 상처 줄 사람이 있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상처를 안 주는 선택이라는 게 있긴 할까요? 은서가 집에 돌아온 날. 집안의 공기는 지나치게 맑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모든 감정이 정리된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은 폭풍 직전의 고요라는 걸. 현관문이 열리고 은서가 들어왔다. 엄마. 그 한마디에 그녀의 가슴이 조용히 무너졌다. 은서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민석 오빠는 없어. 응, 잠깐 나가 있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잠시 침묵.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그녀는 숨을 죽였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떠났는지. 왜 그 집이 숨 막혔는지. 그리고 왜 자꾸 엄마 얼굴이 떠올랐는지. 은서는 엄마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 지친 이해가 담겨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민석 오빠랑 무슨 감정이 있었어? 그 질문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있었어.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은서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언제부터? 너가 떠난 뒤. 아니, 어쩌면 그보다 조금 전부터. 은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말했다. 이상하지. 화가 나야 하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래도 엄마가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였어. 그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은서는 엄마의 방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나 이 집에 오래 머물진 않을 거야. 근데 한 가지만은 말하고 가고 싶어. 응. 내가 그 사람을 놓친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내가 더 이상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은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엄마는
평생 나만 보면서 살았잖아. 이제 한 번쯤은 엄마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 말은 용서도 축복도 아니었다. 하지만 허락에 가까운 말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민석에게 연락했다.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다. 말없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은서, 다 알고 있어.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 어떤 선택이든 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난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 엄마로만, 장모로만 사는 삶도 끝내고 싶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어머니 곁에 남아도 될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흘렀다. 소문도 있었고 시선도 차가웠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각자의 속도로 살아갔다.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이면 짧은 산책을 나갔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은 충동이 아니라 오래 미뤄둔 삶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어느 봄날,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 인생에 이런 계절이 올 줄은 몰랐어. 민석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늦게 온 봄이라서 더 조심스럽고 더 소중한 거겠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은 조용했고 마음은 오래간만에 평온했다. 모든 선택이 옳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랑이 축복일 수도 없다. 하지만 어떤 인생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녀에게 이 사랑은 자랑도 변명도 아닌 두 번째 삶의 시작이었다.